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종목 발굴할 때 큰 힘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감 시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오늘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을 좀 보였어요. 일단은 3100포인트, 그 다음에 1015포인트 흐름들이 지지 여부를 좀 체크해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스피 지수는 3100포인트를 좀 올려놨고, 코스닥 지수는 살짝 좀 깨트리는 모습들이 나타나 줬습니다. 121선 기준에서 흐름들이 아직 좀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뭐 크게 이탈을 했다라고 단정 짓기에도 아직은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흐름들을 보면 극 초반을 제외하고는 사실 시장에 좀 반등 다운 반등 없이 그죠?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어요. 딱 30분 정도만 좀 움직임이 나타나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한동화성을 그 자리에서 좀 매도를 하고 좀 나와오고 제가 좀 현금을 좀 만들어 놨죠. 근데 그 외에 지금 종목들은 조금 힘없이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좀 걱정스럽게 좀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우선 지금 여러 가지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늘 상당히 좀 특이한 흐름들도 좀 있었거든요. 우선 이 시장이 약세가 이어진 이유, 와 원인들에 대해서 좀 살펴드리면 미국발 이슈에서 좀 나왔다라는 점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다른 이슈보다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채금리가 한때 1.5% 돌파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는데, 그 이후의 흐름들 중에 하나와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연방정부 셧다운과 부채한도 협상이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렇게 한 줄만 딱 나와 있긴 합니다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한 이제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부채한도를 좀 늘려자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의견이고, 그것을 이제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이제 이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통과를 시켰다가 상원에서 이제 공화당과 함께 이제 공화당에 의해서 제지가 당한 그런 이슈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셧다운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협의를 하지 못하니까 정부 폐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멈춰서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 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거기에 따라서 디폴트 나는 기업들도 나올 거고 좀 우려감스럽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글로벌 시장이 거기서 좀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주춤한 모습들은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공용 기업들 같은 경우가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 전개가 됐죠. 왜냐 부채 한도가 증액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에서 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 좀 과도한 게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또 빅테크 기업 관련된 나스닥 종목 지수가 선물 지수가 좀 마이너스로 돌아서긴 했지만, 장중한 때는 미국 선물 지수가 좀 상승 전환을 하는 흐름들도 나타나 줬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한국 증시가 반등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흐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그 원인들을 살펴보면 오늘 수급에서 핵심은 선물 시장의 수급과 코스닥의 매도예요. 사실 코스닥 먼저 짧게 한번 좀 봅시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2천억 정도 매도가 작은 매도 물량은 아니죠. 왜냐면은 그동안의 움직임들 보시면 뭐 많이 나와야 1200억 뭐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2천억도 작은 편이 아니고 기관들도 함께 좀 나왔다라는 점에서도 작지 않은 매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뭐 코스닥은 사실 뭐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들과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의 시가 상위 종목들 중에서 그동안에 좀 급등했던 종목들 있죠. 뭐 LNF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익 실현 매물들도 좀 나오고, HLB 그다음 뭐 시젠, 알테오젠 이런 부분들이 좀 큰 폭으로 좀 떨어지면서 좀 제한된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코스피는 사실 그런 거에 비해서 수급적인 면에서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뭐 기관 매도가 문제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도는 단발성 시세가 좀 강하기 때문에 연기금에서 물량을 뭐 크게 쏟아냈다 뭐 이런 식의 매도가 나왔다라고 한다라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과거의 흐름들을 보시면 48포인트 떨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뭐 그런 흐름들이 아니었고 금융투자 중심은 언제든지 또 들어올 수 있는 수준의 흐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도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사실 매도가 나왔다 해도 크게 이상한 흐름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선물 쪽에서의 1조 2천억 원어치의 매도가 나온 것이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결제량을 그대로 좀 증가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어요. 만 계약 이상 흐름들이 나타나줬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현물 쪽에서 찍어 누르는 흐름들은 아니지만 선물 쪽에서 하방을 강하게 좀 공격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면서 거래량도 좀 늘어난 모습들을 볼 수 있겠죠. 그럼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줬느냐? 라고 본다라면 그동안의 삼성전자의 매수세로 인해서 이렇게 좀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가 저점 대비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는데 여기에 따라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내놓은 모습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흐름들에 함께 좀 환율이 좀 상승하는 최근에 좀 환율이 그죠? 정고점을 넘어가면서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높아진 부분들이 있으면서 좀 차익 실현 매물들과 함께 좀 변동성을 좀 대비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차익 실현 매물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텐데 선물 쪽에서 찍어 눌러서 매도하는 것과 현물 쪽에서 찍어 눌러서 매도하는 건 달라요. 왜냐하면 현물 쪽에서 찍어 누르는 건 방향성이 꺾였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삼성전자 떨어질 때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면서 쭉 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이 밑에서 사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 모은 흐름들은 저는 여전히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단기간에 오른 거에 따른 미국의 정치적 리스크가 부각되니까 일시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를 했다라는 점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흐름들에서 또 보인 모습들 중 하나는 콜 매수, 풋 매도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완전히 원웨이 하방으로 본다라면 코스피 매도, 선물 매도, 콜 매도, 풋 매수가 이루어질 텐데 그런 흐름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기 변동성에 대한 불확실성, 미국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한 흐름들이 좀 이어졌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추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좀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 정치적 리스크에 의해서 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 정도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 셧다운 관련된 흐름들에서는 조금 노이즈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과거를 좀 돌이켜서 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도 이런 좀 합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좀 합의체를 구성을 했죠. 그러면서 나타나 주니까 그 당시에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제 그 재난지원금이라고 할까요? 그 통과가 되고 기업들의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 내의 정치적 흐름들 뭐 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왜냐면은 워낙 미국 시장이 금융시장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들이 많고 영향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좀 별 수 없이 우리가 조금 견뎌내야 될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그 흐름들을 견뎌내면 그럼 좋은 결과가 지금보다 나올 것이냐? 지금보다는 분명히 좋은 결과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지금 이제 10월 달에 좀 접어들면 또 3분기 실적 시즌까지 좀 접어드니까 좀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서의 포트 편성이 이루어진다라면 큰 무리 없이 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좀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오늘 확보된 현금에 대해서는 뭐 쇼막스라든가 뭐 사마네트워크스라든가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좀 흐름들이 나오다가 급락이 나왔어요. 버키 스튜디오도 상당히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점에서 좀 심리 매매 관점에서 단기 매매는 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장과 좀 무관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단기 매매를 진행을 하면 좀 지수는 시간이 흘러가면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털려나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도 아직 기술적인 저점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저점이 확인이 되면 제가 사인을 좀 드리고 알려드릴게요. 그럼 그때 가서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좀 힘든 구간대가 좀 이어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오래 가진 않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고 여러분들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차분히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힘든 장세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편안한 오후 되시고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